예,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당잠사 바로 간밤 마감된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증시의 마감 상황에서 볼 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눈치를 많이 봤다라는 것을 일중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딱 나스닥 지수만 플러스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상승 요인을 보시면 고용 동향 지수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 이어서 임금 상승 둔화 지속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장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금리의 하락, 이것들은 결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오를 때마다 연준 위원은 시장을 압박하는, 일부러 좀 누르려는 발언을 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요즘 드는데요. 메리 데일리 총재가 금리 5% 웃도는 수준, 최종 금리 맞춰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 상단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 유입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약세, 금리의 약세로 인해서 기술주가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뛰어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유틸리티, 소재, 임의 소비재 약간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이 정반대에 있는 품목들이죠.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들 섹터는 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테슬라는 간밤 좀 많이 올랐죠. 테슬라와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모델 Y 대기 시간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가격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나, 그래서 인도를 받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연말까지 데이터 센터향 매출 가시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탑픽을 엔비디아, AMD 꼽았습니다. 이 두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 쪽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화살표가 반대로 돼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시장 이번 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시장의 기대치와 숫자, 이 괴리 맞추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30분 정도에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들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일단 확인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12일 이것도 이제 밤 10시 좀 넘어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먼저 확인하고 시장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간밤 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비율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우리 부모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즉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면 들어주겠지라는 이 기대감인데 숫자로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 확인하고 보자라는 대기 모드가 굉장히 역력했습니다. 주변 지표 전반적으로 한 가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리스크 온 모드,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달러의 약세입니다. 일단요, 국제 유가의 반등세가 나왔죠. 이제 중국에서 수입 할당량 증가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중국 정부에서 나오자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중국이 문을 열자 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닥터 쿠퍼라고 하죠. 경기의 가늠자 구리 선물이 연일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금은 과거에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 지난 5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금 선물은 8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데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의 사재기, 러시아의 사재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를 이제 러시아 쪽에서 자산 동결을 서방 국가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달러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위험에는
달러보다 역시 실물이 최고다, 금이 최고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맞춰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세가 요즘 나타나고 있죠. 달러의 인덱스 추세적인 하락 기조가 요즘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에 대해서 투자의 이 흐름상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1970년대 그 당시에 이 각국 중앙은행 금 사재기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도주는 이머징 마켓과 커머디티 장세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번에 주도주가 교체가 된다면 이곳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커머디티 쪽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확실히 이제 원자재의 들썩임, 그래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상사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제 4자 보고 있습니다. 3.9조 엔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 영향은 석탄, 구리, 석유, LNG의 호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커머디티는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머징 마켓, 넌 US의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밤 마감된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일중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 잘못 나왔네요. 예, 둘 다 미국의 캡처본인데 아쉽습니다. 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미국의 일중 데이터 보시면 종가가 장중 저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3개 국가의 흐름을 보시면 장중에 고가가 장중에 고가가 종가였습니다. 두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가 MSCI에서 요즘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0.75% 상승 마감이었고요. 그 안에서 압도적으로 상승률 1위 국가, 어제 이어서 간밤에도 2%대 1위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고요. 1.5% 간밤 상승 마감입니다. 다만 이제 유렉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강보합 출발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대 강도 측면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미국이 나머지 국가를 과거에는 이제 추월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 나머지 국가의 아웃퍼폼이 예상이 된다라는 근거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금리, 중국의 상황, 테크의 비중, 자사주 매입, 에너지, 전쟁, 달러 가치, 포지셔닝 이 조합들을 맞췄을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열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우위가 전망이 된다라는 근거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달러 외의 통화의 다변화의 움직임에 기관이 주목할 가능성, 포지셔닝 측면에서도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달간 미증시 대비했을 때 유럽의 아웃퍼폼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웃퍼폼 초기에는 강달러 피해국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달러 피해국은 무엇인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피해 국가입니다. 홍콩, 이탈리아, 독일, 중국, 한국, 대만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이 Y축이 지난해의 주가의 수익률인데 주가 수익률상 가장 부진했었던 국가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IB 쪽에서 한국과 대만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자리 옮겨서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통화의 움직임만 보셔도 신흥국 전반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러 약세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입니다. FX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국 통화의 강세,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위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이 FX의 흐름을 보시면 위엔화의 강세의 그 폭보다 원화의 강세의 폭이 훨씬 더 컸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 이전에는
위엔화와 원화의 디커플링인데 다시 리커플링, 동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 강도가 원화가 강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 수급과도 교집합이 있는데요. 위엔화 중심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초강세가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고요. 어제 FX 기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환율은 최저치, 즉 위엔화의 최고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중국 본토 증시의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MSCI 중국 지수 상승 여력이 이때 이제 리포트를 냈을 때 당시에 15%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유지와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쪽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확실히 특히 이제 위엔화의 강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2월 30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변화의 배경을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다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측면에서는 미중 금리 차의 축소, 환 강세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화의 흐름이고요. 내수와 자금 수요의 측면에서는 주말에 주택 거래가 회복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엔투그룹 관련한 변화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제 플랫폼 기업의 지원의 움직임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측면에서는 주말에 도로 혼잡 지수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18대 도시의 지하철 승객 수인데 이 가장 진한 라인이 2023년도 라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회복세가 확실히 가파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대도시의 상승률 회복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이제 10월에 말씀드린 건데 모건 스탠리의 반가운 변심 여기에서 이미 한국과 대만을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고 환율에 대해서도 여기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외국계 IB가 입을 모아서 한국 증시에 그리고 대만 증시에 긍정 평가를 냈다라는 점 일찍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수익률 기준으로 증시가 굉장히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원화의 가치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중국의 수요 회복 수혜를 결국에는 반도체가 입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긍정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등 모두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 12월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그때 당시에 같이 체크해드렸는데요.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의 선택,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교집합 두 군데에서 이상에서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종목에 이렇게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한화솔루션 이렇게 되고요. 이 나머지 종목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은 성장 기대주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투자 의견 낸 것과는 약간 결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달의 화면인데요. 경제 정책 방향, 올해에 우리 정부에서 내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에 집중한다는 부분.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 방향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것에 대한 견해는 10월부터 사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캐터필러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과연 정부가 손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중국도 부양 정책을 펼 가능성 그리고 한국도 부동산 부양 선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있는 최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건설과 금융 섹터라는 점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자,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모든 의견들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미국 외의 국가, 그리고 경기의 회복. 쏠린 의견이
틀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일면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이 통계치를 보시면 쏠린 의견 쪽의 이쪽 비중입니다. 코스피 전망의 편차와 적중률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요. KB증권의 분석입니다. 이게 기준선이고 쏠린 의견의 당시에 맞았었던 해가 여기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가 여기에 포진이 돼 있고요. 다양한 의견 쪽, 확실히 이제 다양한 의견에서 맞출 확률이 높게 나오겠죠.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제 확대 해석이 과한 건 아닌가도 또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의견이 다양할수록 맞는 의견이 발생한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의견이 한 곳으로 쏠린다고 해서 의견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쏠린 의견을 맞출 때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양방향 가능성 모두 열어둬야겠지만 이 편향된 시각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어제 이제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 내용 좀 체크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반기 리뷰 진행도인데 리뷰 발표일이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입니다. 이때 소위 이제 맛집 지도로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있죠. MSCI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어떤 게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맛집 지도를 참고해서 각국의 글로벌 기관들은 이 종목이 한국을 사?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보통은 편입 종목을 리밸런싱 할 때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리밸런싱 맞춰지는 날이 2월 28일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여기 편출입 기업은 많지 않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 종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카오페이인데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포착이 됩니다. 과거에 MSCI 편출입 종목의 상대 성과 추이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일정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밸런싱 당일의 흐름, 이때를 기준으로 주가는 흔들거리거나 부침을 겪고 빠지긴 하지만 이 발표 전부터 해서 리밸런싱부터 30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주가는 굉장히 우상향 곡선이 뚜렷하게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리밸런싱 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이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리밸런싱일인데 과거보다 피크가 훨씬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리밸런싱보다 그 앞서서 주가가 상단을 위치해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사전 베팅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 이 점은 한켠에 마음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